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대표문제 같이 보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향식 접근 방식을 이용한 과제 발굴 절차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죠. 문제 탐색, 문제 정의, 해결 방안 탐색, 타당성 검토, 선택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석과제 도출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분석과제는 풀어야 할 다양한 문제를 데이터 분석 문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해 관계자들이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직접 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정서 형태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분석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 접근 방식인 하향식 접근 방식은 문제가 주어지고 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에 문제가 정확하게 주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향식 접근 방식의 방법의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 두 가지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향식 접근 방법입니다. 주어진 문제점 또는 전략으로부터 문제를 탐색을 하고 데이터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각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계화되어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문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하향식 접근 방법의 단계는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탐색, 문제 정의, 해결 방안 탐색, 타당성 검토, 분석 방법 선택입니다. 문제 탐색 시에는 전체적인 관점의 기준 모델을 활용해서 빠짐없이 문제를 도출하고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탐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 문제 탐색에서 가장 내기 좋은,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기반 문제 탐색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기반 문제 탐색은 기업의 내부 그리고 외부 환경을 포괄하는 과제 발굴을 위한 기본 틀입니다.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업무, 제품, 고객, 규제와 감사, 지원, 인프라 총 5개입니다.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영역, 기반들이 많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 그만큼 나오기가 좋으므로 어떤 영역이 있고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꼭 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기의 추가 도출 기반 문제 탐색입니다. 여기서는 4가지 관점으로 영역을 나눠 두었는데요. 거시적 관점, 역량의 재해석 관점, 경쟁자 확대 관점, 시장의 니즈 탐색 관점입니다. 새로운 문제 발굴과 장기적인 접근을 위해서 환경을 해석한 혁신 관점에서 분석 기회를 추가 도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관점에 어떠한 영역이 존재하는지도 같이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정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 문제와 요구 사항을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 탐색 단계에서는 분석 역량과 시스템을 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데이터 분석 문제라고 해도 어떤 데이터나 분석 시스템을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소요된 예산이나 활용 도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다각도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 데이터가 엑셀로 가능한지 아니면 하둡 등의 분산 분열 처리가 있어서 심도 있는 방안이 고려되는지 여부들을 우리는 고려합니다. 그게 바로 해결 방안 탐색 방안입니다. 단계입니다. 타당성 검토 단계입니다. 타당성 검토에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2가지를 고려합니다. 비용과 편익입니다.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그만큼의 편익을 낼 수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및 기술적 타당성입니다. 역량 확보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우월한 대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솔루션 방안을 포함해서 이를 분석까지 정의서 형태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향식 접근 방법입니다. 기존 접근 방법은 논리적인 단계별로 접근을 했는데 문제의 구조가 굉장히 분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가 딱 주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새로운 문제 자체를 탐색을 해야 될 때는 어떨까요? 하향식 접근 방법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향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접근 방법은 디자인 사고 접근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what, 무엇, 그 자체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그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라고 해서 상향식 디자인 사고 접근법에 대한 내용인데, 감정이입이 첫 번째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향식 접근 방법은 비지도 학습 방법에 많이 수행이 되고요. 장바구니 분석, 군집 분석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즉, 문제 정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더 이상 어떤 약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해결 방안이 딱히 없죠.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약을 마구잡이로 조합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유의미한 어떤 약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수행을 해본다라는 게 바로 상향식 접근 방식입니다. 상향식 접근 방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인데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가설을 생성하고 디자인에 대해 실험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를 통찰로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한번 분석을 통해서는 이제 의도한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되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입니다. 결국은 시도를 우선 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접근법을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직의 분석 수준 진단과 그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3번이겠죠. 그렇다면 같이 조직의 분석 수준 진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비도에 따른 분석 수준 진단 결과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준비형, 도입형, 그 다음에 정착형, 확산형 4가지로 존재를 하는데요. 준비형은 데이터의 인력, 조직, 분석 업무 등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선 뭘 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 기업을 우리가 바로 준비형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착형입니다. 준비도는 낮고 성숙도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준비도는 낮으나 조작 인력, 분석 업무, 분석 기법 등을 기업 내부에서 일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우선 정착이 필요한 기업을 우리는 정착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입형입니다. 성숙도는 낮은데 준비도가 높은 기업을 우리는 도입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분석 업무나 기법 등은 부족을 하지만 적용 조직이 준비되어 있는 등 준비도가 높은 기업을 우리는 도입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도도 높고 성숙도도 높은 확산형 조직이 있는데요. 기업의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분석 구성 요소를 갖춘 기업이고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는 확산형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